아 커졌다 자. 작아졌다. 유전 원리 파트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손이 자녀가 부모를 닮은 거, 뭐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겠습니까?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하고 탯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부터 단백질을 받았지 않겠냐, 어머니 단백질이 아이한테 넘어갔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닮은 건 어떡하지? 정장. 네, 정자에 아버지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그 안에 기껏해봤자 핵이 있고 염색체질이 있는 건 뭐 그런 연구 수준이잖아요. 사람처럼 남자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멘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멘델은 유전인자라는 게 쌍으로 있어. 유전인자라는 게 쌍으로 있어가지고 생세포 만들 때, 즉 사람으로 치면 또 동물로 치면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그 유전자가 서로 하나씩 나눠가죠. 그리고 그 생세포들이 수정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 때 그 유전자라는 게 쌍으로 조합돼갖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용어가 나오네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책 유전자 원리 한 페이지 앞에요. 유전자형 찾습니까? 글자. 네. 표현형 찾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형질의 상황을 우리는 표현형이라 합니다. 즉 둥글다라는 표현형이죠. 눈 주름지다는 표현입니다. 시가 둥굽니까 또는 시가 주름집니까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의 모양이 둥굽니까 주름집니까 하는 이 얘기들은 대립 형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대립 형질. 그 시가 둥글까 주름집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둥글대와 주름지다에 대해서 자손을 계속 교배시켜 나가니까 똑같은 것들만 나와요. 라고 하는 순종과 어떨 때는 똑같은 거 나오고 어떨 때는 부모 세대와 다른 게 나온다 하면 잡종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멘델은 누가 또 불쌍해 누구야? 또 예요. 왜요? 아니에요. 미친. 언제 뭔가 누가 그럼 진짜로 했는 예요. 진짜. 왜 이렇게 그거 아니야?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둥글어요 주름져요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전자를 이제 밝힌다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두 개의 대립 유전자 그 관계가 라잘 오거나 라잘 스몰라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둥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반면 주름지다 하면 스몰라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표현한 게 유전자형. 이에 우성의 표현형이 나와서 둥근다, 열성의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주름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이 오는 똑같은 게 오는 게 이제 순종, 서로 다르게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잡종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유전자형과 표현형 그리고 대립 형질에 대한 용어, 순종과 잡종 이런 이름들을 써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멘델은 시가 둥근 놈과 시가 주름진 놈들의 순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주름진 놈끼리 계속 교배해봐야 계속 주름진 놈만 나오고 둥근 놈끼리 계속 교배해서 계속 둥근 놈만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잡종 교배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잡종 제기대에서는 100% 둥근 놈만 나오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도대체 둥근 놈의 순종과 주름진 놈의 순종을 교배해봤는데 왜 둥근 놈만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멘델은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서로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서 나온 놈들은 우성의 표현형만 나와 하는 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이에 멘델은 둥글다 하는 놈들에 대해서 라잘, 주름지다 하는 놈에 대해서 스몰라라고 이런 유전 인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라잘 받고
스몰 r 받았어. 생세포 만들 때 얘는 라지 r만 주고 얘는 스몰 r만 줘서 라지 r과 스몰 r이라는 유전자의 서로 조합을 봤는데 우성의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둥글게 나와. 이렇게 우열을 얘기했습니다. 순종끼리 교배에서 잡종 제1대에 나오는 것을 우성의 형질, 그럼 잡종 제1대에서 나오지 않은 숨어져 있는 것을 열성의 형질이라고 정의되겠습니다. 이것끼리 또다시 자가교배를 시켜봤어요. 참고로 멘델의 완두를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자가교배가 가능하고 또한 생장 주기가 짧죠. 세대 주기가 짧은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자 스몰알 교배를 해봤더니 둥근 놈 세 놈에 주름진 놈 하나에 나오는 통계학적인 비율을 봤어요. 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의 아버지 쪽에서 라자 스몰알 중에 라자를 줄 수도 있고 스몰알 줄 수도 있겠고 어머니 쪽에서도 즉 모체 쪽에서도 라자를 줄 수도 있고 스몰알 줄 수도 있고 이것들이 조합되어서 얘는 라잘 스몰알 라잘 그리고 스몰알 이런 조합이 나왔어. 근데 라잘 오면 어차피 둥근 놈의 순종이고 라잘 스몰알 나오면 둥근 놈의 잡종 스몰알 라잘 해도 둥근 놈의 잡종 반면 스몰알 나오면 주름진 유전자끼리 조합되어서 유전자끼리 조합되어서 주름진 놈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3대 1의 분리비를 보잖아 라고 하는 분리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분리법칙은요 3대 1의 표현이 나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세포 만들 때 요 라잘 줄지 스몰알 줄지 랜덤하게 1대 1로 주겠다는 게 분리의 법칙의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우성과 그리고 열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죠. 우성은 생존에 유리하다. OX. X. 우성은 아름답다. X. 우성은 개체수가 많다. X. 얼핏 볼 때는 우성의 개체수가 많아 보일 수도 있으나 개체수가 많아 이거는 그 유전자가 얼마나의 비율로 있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5개 그 이상을 만든 다지증 유전자는요 우성입니다. 근데 다지증 유전자 손가락이 여러 개 있는 손가락이 5개 손가락이 또 발가락이 7개 8개 그렇게 만드는 유전자 가진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우성이에요. 젊은 나이에 척추를 굳게 만들어서 꼽추를 만들게 만드는 유전자 역시 우성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은 그런 유전자의 발현 빈도가 적을 뿐이라는 거죠. 발현 빈도가 따지는 거예요. 우성의 개체수가 많아? 또는 우성이 뭐 아름다워 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냥 잡종 제1대끼리 교배했을 때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가 나오면 우성 숨어 있으면 열성 되겠다고요. 이게 분리법칙으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형과 표현형이라는 용어, 대립 형질 용어, 순종 잡종 용어, 그리고 우성과 열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뭐 정의를 내려서 이쁘게 쓸 이유는 없지만 의미를 대충 느낌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멘델 유전 법칙, 제1법칙 우열 법칙이고 제2법칙 분리법칙인데요. 세 번째 법칙은 독립법칙이라는 힘을 써요. 세 번째는 이제 저기는 하나만 따졌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유전자를 따져보자고 하겠습니다. 둥글고 노란 놈과 주름지고 초록인 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종 제1대를 얻었는데요. 그때 잡종 제1대는 둥글고 노란 놈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둥글다 라운드를 써서 라잘 노란 놈이 초록보다 우성이네요. 라지와이 이렇게 쓰겠다고요. 만약 초록이 우성이었다면 라지지에 이쪽은 스몰C 쓰겠죠. 주름지다 스몰 R에 스몰 Y 쓰겠습니다. 초록이라고 G 쓰시면 안 되겠고요. 노랗다 옐로우에서 소문자로 열성의 유자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잡종 제1대는 어떻습니까? 하면 라자 스몰 R에 라지 Y 스몰 Y만 있었죠. 이렇게 라자 스몰 R 라지 Y 스몰 Y 만들 때 만드는 생세포는 라잘 라지 Y 라잘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자형
가진 생세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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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모기쪽에서 만들 때도 large R, large Y, large R, small y, small R, large Y, small R, small y. 여러분한테 표에 이쁘게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148. 네, 148페이지에 이 표가 아주 잘 이쁘게 그려져 있네요. 그럼 이렇게 16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16가지 케이스 중에서 large R에 large Y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얘는 large R 하나라도 있어도 large Y 하나라도 있어도 둥글고 노란 유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 다 둥글고 노란 놈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둥글고 노란 놈이 9놈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씁니까? 근데 large R 가지겠지만 small y가 되고 있습니다. large R은 있지만 small y예요. small y라는 뜻은 뭐지? 초록이에요. 초록이 없어서 초록 보이나? 없어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둥글고 초록, 둥글고 초록, 둥글고 초록 준비해놨습니다. 그지? 됐으니? 예. 그래서 둥글고 초록인 놈이 몇 놈이 있습니까? 네? 세 놈이 있네요. 반면 이쪽은 small r에 large y가 오고 있습니다. small r이라는 뜻은 뭔 뜻이라? 주름지라는 뜻이에요. 반면 large y가 왔어요. 노랗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름지고 노란 놈이 세 놈. 마지막에 열성 유전자 한번 모아놨습니다. small r, small y, small y, small y 무슨 뜻이야? 주름지고 초록인 놈이 왔네요. 알겠습니까? 예, 주름지고 초록인 놈이 라스트 1 차지하고 있습니다. 9대 3대 3대 1의 표현의 비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둥근 놈을 보니까 12대, 주름진 놈을 보니까 4, 12대 4, 3대 1의 분리비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또한 색깔을 비교해 보니까 노란 놈이 역시 12대, 초록인 놈이 4, 12대 4, 역시 3대 1의 분리비가 그대로 유지되네요. 우리가 흔히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 바늘을 연관어가 실 될 거잖아요. 이렇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유전자의 관계를 연관되어 있다 합니다. 근데 그 연관은 아직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C의 색깔과 C의 모양은 둥그니까 주름지게, 둥그니까 초록이 같이 가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대립 형질끼리 서로 다른 그러니까 둥글다 하고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게 그게 독립의 법칙이 되겠다고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또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마다 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9대 3대 3대 1 되겠다고요. 물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요 세 가지 유전 법칙이 무조건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열이 안 맞는 케이스와 그리고 독립이 안 맞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한테 유전의 연구에 멘델의 유전 연구에서 소개되는 멘델 생각했던 유전인자가 생세포 만들 때 쌍으로 있던 유전자가 생세포 만들 때 따로따로 나가고 그 생세포끼리 조합해서 다음 세대 만들 때 그 유전인자 멘델 생각했던 유전자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발현한다는 유전의 가장 기본 원리를 밝힌 게 바로 멘델이었기 때문에 이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고로 아마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 바로 이 유전 단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절대 점수 안 놓치게 공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48쪽까지 읽어주시고요. 유전 법칙을 예외되는 140쪽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너 보지 마. 기다려, 다 읽어줄게. 아니야, 나안 읽어도 돼. 걔안 준다. 자, 요거 갖고 유전 대충 같이 봐. 오수.
3-5 연기인데 유전 오케이. 요걸로 해서 뒤에 이면지 같은 데다가 답 써가지고 연습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응? 예, 거기서 보면 되거든요. 세 페이지 다 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멘델의 이주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종의 예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우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분꽃의 이주연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꽃을 보니까 빨간 순종이 있고 흰색의 순종이 있어요. 빨간 순종과 흰색 순종을 교배시켰다면은 참충 제일 때는 빨간거 아니면 흰 꽃이 나왔었는데 희한하게 분홍색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레드의 순종과 화이트의 순종인데 이 둘이 우연히 불분명해서 레드도 표현되고 화이트도 표현되다 보니까 분홍색이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혈액형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혈액형은 A, B, O 세 가지 유전자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A는 O한테 또는 B는 O한테 우성입니다.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O 이렇게 되면 A형 나옵니다. BO 되어도 B형 나와요. 물론 A, BB 각각 A형, B형 다 나오죠. 근데 A하고 B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B형. 그래서 A형의 B형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는 실제로 뭐 둘 다 가지는 있죠. 엄밀히 말하면 둘 다 가지는 그런 성질로 나오게 된다고요. 빨간 꽃과 흰 꽃, 레드 화이트 되다 보니까 분홍으로 나와야겠습니다. 이건 우열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 화이트와 또다시 레드 화이트 장구교배를 시켜봤어요. 얘네들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레드 레드 나오겠죠? 레드 화이트 나오고 화이트 레드 나오네요. 화이트 화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붉은 거 하나에 분홍색 두 놈에 흰 거 하나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분리의 법칙. 아까 우리가 분리 법칙 하면서 3대 1의 분리비를 보잖아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분리 법칙은 잘못 나왔습니까? 하면 그거는 아니랬죠. 분리 법칙은 3대 1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 얘가 레드를 줄지 화이트를 줄지 1대1로 랜덤하게 주겠다는 게 그게 분리 법칙의 더 중요한 키워드라 했습니다. 레드 화이트 중에서 이번엔 레드만 줄게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드를 줄지 화이트를 줄지 1대1로 주는. 그래서 분리법칙은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분리법칙에 대해서는 신경 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법칙이 뭡니까? 하면 독립법칙이죠. 독립법칙에 위배되는 하고 있더라고요. 실상 사람의 유전자가 대충 몇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유전자는 약 2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염색체에 약 1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같이 움직여요. 아까 반해가 시비하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하면 연관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법칙이 다시 독립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두 유전자의 관계면 통일이 만족됩니다. 그다음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독립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하면은 결국엔 우리는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유전자 이렇게 되면 독립법칙이 성립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빨강머리 애니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혹시 알고 있나요? 예. 거기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몰라요. 노래가 죽은 깨 빼빼마는 빨강머리엔 이런 노래인데 혹시 알아요? 아니요. 알아요? 그러니까 빨강머리엔을 표현할 때 보면 죽은 깨가 많고 머리카락이 붉은색이에요. 하나의 염색체, 즉 머리카락을 붉게 만드는 그 유전자와 죽은 깨를 많이 만들게 하는 유전자가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장 분기름에 그렇게 죽은 게 많고 빨강머리인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멘델이 유전 연구를 했던 게 완두잖아요. 완두가 멘델이 생각할 때 보니까 완두 키도 바꿔요. 완두 색깔도 바꿔요. 꼬투리도 바꿔요. 뭐 이런 거 여러 개 봤는데 한 7가지 유전자를 봤어요. 7가지 형질을 봤어요. 그러면 그 7가지가 모두 다 다른 염색체에 있었을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멘델이 이 두 개는 독립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뭐 죽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멘델은 어쨌든 그런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연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멘델이 연구했던 그 7가지 완두의 형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독립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그래도 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분리라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전학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요 멘델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정리 다 되신 분들은 개념 다지기뿐만 아니라 뒤쪽 보십시오. 뒤쪽 함께 봐요. 예, 181쪽까지 181쪽인가요? 안 보이죠? 몇 쪽이야 거기가? 151쪽, 151쪽까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보십시오. 속도가 증발되는데. 볼펜 써. 볼펜 너무 그거 해요. 뭐? 불편해요.